각막이 투명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투명함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당장 목욕탕만 간다고 해도 이 탕 안에 들어가면 손이 이렇게 불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안구라는 조직은 특히 안쪽에는 방수라고 하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지 않고 이렇게 투명함과 모양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세포가 각막 내피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안과 차재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각막 내피세포가 적은 상황에서의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각막 내피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상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아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 우리 각막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층이 존재를 하게 되고, 가장 밑 아래층에 있는 부분이 내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막이 투명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투명함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당장 목욕탕만 간다고 해도 이 탕 안에 들어가면 손이 이렇게 불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안구라는 조직은 특히 안쪽에는 방수라고 하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지 않고 이렇게 투명함과 모양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세포가 각막 내피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개수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일정 이상으로 내려가게 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살이 불듯이 각막도 부르면서 하얗게 떠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전층 각막 이식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령별에 따라서 각막 내피세포를 도표에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4,000개 내외로 태어나서 이렇게 쭉 가면서 3,000개에서 2,000개 사이로 되고, 좀 낮은 사람도 보통 보면은 2,000개는 넘는 정도의 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하는 그 내피세포의 개수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해마다 0.3에서 0.6, 그러니까 한 0.5% 정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됐을 때는 2,000개에서 3,000개를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내피세포가 500개에서 600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하얗게 떠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당연히 시력은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5에서 20% 정도 각막 내피세포가 손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수술 중에서도 백내장 수술에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초음파 에너지를 쏴서 백내장을 깨서 먹는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내피 쪽으로 과하게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경우에는 내피세포의 추가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숙련자에 따라서 또는 환자분의 백내장의 상태에 따라서 내피세포의 손상이 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오셨던 환자분 사례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세 남자분이셨고, 백내장 때문에 이미 시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지만 백내장 수술을 계속 거부당했던 사례입니다. 내피세포가 너무 적어서 백내장 수술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셨고요. 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에 내피세포가 줄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환자분도 모르고 그쪽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사를 했을 때는 백내장이 있는 우안의 경우에는 교정시력이 0.5가 나올까 말까 한 정도였고, 반대 아닌 좌안의 경우에는 교정시력이 1.0 정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각막 내피세포 검사를 보시면 왼쪽이 2,600개인 것을 반해서 우측에 각막 내피세포가 약 700개 정도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촬영을 저희가 여러 번을 했지만 650개에서 750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었고요. 반대하는 난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우안의 경우에는 난시가 상당히 많은 한 2.5 정도의 난시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백내장의 정도를 보시면 앞쪽 피질 쪽과 뒤쪽 훈항의 혼탁이 이제 있는 정도이고, 우리가 말하는 백내장 알맹이가 단단해진 정도는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훈항 혼탁과 피질 혼탁이 섞이면서 시력 저하가 나타난 상황이었고, 핵경화가 심하게 일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초음파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 초음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각막 내피 추가 손상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각막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칼로 그은 듯한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막 바깥쪽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 각막 안쪽에 남아있는 것을 태극등 현미경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력 청취를 해보면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 출산했을 때의 겸자분만을 통해서 이 내피가 상한 사례이고요, 요즘은 잘 시행하지 않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집게 모양의 겸자 가위로 잡아서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됐는데요, 저렇게 세게 눌려지는 경우에 눈을 세게 압박을 가하다가 내피에 있는 대스매막 파열 등이 일어나면서 저렇게 선자 병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막 내피가 손상이 되게 되고요. 해당 환자의 경우에는 내피세포가 너무 작아서 밀었다고 하는데, 저희의 판단으로는 차라리 핵경화 백내장이 심하지 않은 지금 같은 타이밍에 초음파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수술을 빨리 끝냄으로써 내피세포의 추가적인 손상을 더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렇게 끌다가 백내장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는 수술을 하면서 내피세포가 더 많이 손상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내피 부전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수술 진행 후에 1주 뒤 사진인데 각막 부종 전혀 없이 문제 없이 수술이 잘 이루어진 사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피세포 검사를 확인했을 때는 800개에서 700개 왔다 갔다 하는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은 시력 0.5에 교정 시력 1.0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시력 향상으로 환자분도 아주 만족을 하셨고요. 한 달 지난 상황에서도 이전에 내피가 손상되었던 점자 자국에 대해서 남아있지만 추가적으로 각막 부종이라든지 각막 혼탁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피세포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백내장이 심하지 않을 때 해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내피세포가 정상 범주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로 수술을 임하고 수술도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환자 같은 증상이나 병력이 있으신 분도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내피세포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아주 많으세요. 내피세포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증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렌즈 등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 차재봉 원장이었습니다.